어떤 회사의 사원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원은 직원을 가족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장 내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음침하고 잘 웃지도 않고. 다음에 제가 그 회사를 갔거든요. 그때 이 사원에서 가짜가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직원을 농담입니다. 농담. 그러나 완전히 뻥은 아닙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는 기업일수록 분위기가 별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장은 직원을 가족같이 싸게 부려먹고 싶은 거죠. 어쩌면 공짜로. 직원들은 사장을 보면 못된 아버지 같은 생각만 듭니다. 신뢰의 시작은 공감입니다. 서로 공감하면 서로를 믿게 되죠.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하는 거고요. 신뢰는 남이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쌓인다는 표현을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남녀 관계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빠 믿지? 어? 우리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 손만 잡고 잘게. 대실이 2만 원이야. 아주 방이 큰가 봐. 대실. 이런 구태의연한 대사가 아마도 오늘 밤 어딘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두 남녀 사이에 공통의 목표가 뚜렷하면 신뢰는 쌓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목표는 결혼이었고 남자의 목표는 원나잇이었다면 과연 신뢰가 쌓일까요? 그래서 CEO는요, 신뢰를 위해 공동의 목표를 정확하고 뚜렷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집이라면 가훈, 직장이라면 사원이 있어야 되겠죠. 스피치에 있어서도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대화법이 중요합니다. 아니, 아직도 끝내지 못한 거야. 오늘 안으로 야근해서도 말이야. 당장 목표량 채우란 말이야. 아우, 내일 그 당장 선적해야 되는데 말이야. 김 과장. 오늘 중으로 끝내지 못하면 당신도 끝인 줄 알아. 이러고서 사장이 술 마시러 간다면은 어느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허브 켈러 회장은요, 추수감사절처럼 아주 바쁜 날에는 자신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막 수화물을 날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성경에도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친구가 직장 동료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나 회사 그만둘래. 첫 번째, 왜? 누구랑 싸웠어? 이 사람들은요, 원인을 파악하고 싶은 원인 파악형입니다. 아이고, 어디 좋은 데 가는구나. 이 사람들은 예측형입니다. 예측형. 요즘 재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이 사람들은 현실형이고요. 앞으로 그럼 뭐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분석형입니다. 아휴, 네가 알아서 해라. 방임형입니다. 그래? 하면서 들어주는 사람, 청취형이죠.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6번이 정답입니다. 들음은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이해하거나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털어놔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죠? 그래요. 경청. 이 경청이란 말은요, 참 말하기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이 경청입니다. 이것만 따로 띄어서 강의를 해도 2박 3일은 해야 될 겁니다. 사실 경청이요, 쉬운 건 아니에요. 말을 하는 걸 배우는 데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 걸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경청의 요령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Shut up and listen.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유, 경청에 대한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닥치고 들으세요. 이렇게 안 하면 상대방도요, 여러분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경청은 그래도 중요하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띄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우리가 다 함께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해선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배려를 위한 배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맞장구. 네, 그렇죠. 맞장구란 말이 배려의 또 다른 말입니다. 맞아. 아우, 그렇지. 내 말이, 이런 맞장구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 말을 잘 하시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맞장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그 상황을 규정지어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치과에 온 아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야, 뭐가 무섭다 그래? 싸네 녀석이. 야, 너 울면 너 고추 뛰어간다. 뭐 이런 말하면요, 애가 더 무서워집니다. 그때 배려심 넘치는 의사라면, 아유, 여기 오기 싫었지. 아유, 아저씨도 그래. 여기 치과 오기 싫어. 치과 선생 30년째인데 아우 정말 오기 싫어. 그래도 나중에 온 거보다 지금 온 게 너 잘한 거다. 하나도 아프지 않게 아저씨가 치료해 줄게. 잔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아이고 뭐가 힘들까 그러게. 뭐가 힘들어 이게. 일이 없어서 놀아볼래?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거 정말 힘들지. 그래, 나도 알아, 힘든 거. 그래도 금방 익숙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장이 정말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리더는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함께 공유해야 하고요. 그 목표가 긍정적일 때 사람들은 리더를 따라갑니다. 신뢰도 마찬가지죠. 그 최종 목적지가 긍정적일 때 우리는 움직입니다. 최근에 그 네일샵을 오픈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들 부정적으로 말을 했죠. 그게 될까? 골목마다 네일샵이야. 하필이면 왜 그걸 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장님은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항상 하고 다녔어요. 오픈을 했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사장님은 아우 잘 될 거야.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잘 될 거야. 항상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네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까지 상담을 하게 되더래요. 근데 이 네일 하시는 그 사장님이 약간 신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네일 하면서 손톱에다가 그 부적 같은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어요. 이 나비가 행운을 불러다 줄 거예요. 행운을. 이 꽃 이거 부정 타는 거 막아준대. 그러면서 네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일샵이 잘 됐죠.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긍정적인 힘이 솟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조지 무어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과거의 집착보다 미래의 희망으로 살고 있다. 자, 이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인정하고 사과하고 행동하라. 무조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뒤 안 갈아요. 화부터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이 있냐고요? 참으라고요? 아이고, 없습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말해봤자 안 돼요, 안 돼.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랑 싸우면 여러분도 개 되는 거 아시죠? 완전 개 싸움 됩니다. 이럴 땐 빨리 인정하세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사는 부인이 아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사는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그냥 그 사람이 용서돼요. 그리고 사과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싸움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인정하고 사과하고 행동하면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보고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일반인은 사랑 못하겠어요? 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 저의 외모만 보고 그 지금의 와이프가 절 차버렸거든요. 아우 복수를 결심했죠. 그래, 네가 나를 어디 두고 보자. 너 원수 같은 너랑 결혼해야지 결혼. 그렇게 해서 원수와 결혼했더니 이제는 모든 여성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감사죠. 감사. 저는 골프장에 가면요 항상 캐디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채를 줄 때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볼 닦아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제 타수가 줄어들어. 타수가 한 번은 물에 빠졌거든요. 근데 공이 살아서 부활을 해서 돌아왔어요. 사장님 볼이 여기 걸렸어요. 그리고 막 달려가서 보니까 난 분명히 볼빅볼을 쳤는데 거기 테일러메이드 볼이 딱 이게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이게 볼도 살아나더란 말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받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처음 만난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고백해서 결혼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무척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처음 만나자마자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이 여성분이라면 어떠세요?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연애도 쉬운 거부터 해야지 고백부터 하면 안 돼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외국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하노버 스트리트인가? 뭐 확실하진 않아요. 하여튼 뭐 그런 외국 영화였는데 그 남자분 그 영국군이었었는데 그 지나가다가 아리따운 여성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 외국도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고 그 여성에게 얘기했더니 여성이 쌀쌀맞게 싫어요. 그 남자는 시무룩해집니다. 그때 여성이 커피는 싫지만 홍차는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랑의 이야기였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사랑을 시작하지 말고 쉬운 거부터 하세요. 쉬운 거부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 쉬운 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라면 먹고 갈래? 여러분 은행나무 침대는요. 가구가 아닙니다. 영화입니다. 영화. 1996년 한석규와 심혜진이 출연했던 그 강재규 감독의 영화인데요. 대학 강사였던 한석규하고 외과 의사인 심혜진이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노천시장에서 파는 은행나무로 만든 침대를 삽니다. 그때부터 둘 사이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거기 아마 무슨 귀신이 좀 씌었던 것 같아요. 1000년을 기다려온 그 옛사랑이 부활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사랑은요, 참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 은행나무 침대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참아온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더 참는다고요. 그래서 더 아프다고요. 스피치도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잘 참습니다. 그 말 잘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참질 못해요. 그냥 톡톡 잘라먹고 막 끼어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말 못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느긋하게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지죠. 네가 나중에 사장됨 해봐. 이제 참아보세요. 뭐 참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말은요, 이 영어 단어로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1분에 평균 120에서 150 단어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요, 평균 400에서 800 단어를 상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에서 500, 600 단어 정도는요, 항상 머리에서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튀어나오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얘기할 때 가만히 그 말만 들어요? 아니잖아요. 머리로 계속 막 이런저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경청이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성격 급한 사람들 말도 급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말을 꼭 참으세요. 그게 말 잘하는 비결입니다. 말로 세상의 중심이 되라. 토킹. 또 봐요.
엄청 재밌어요. 인상 깊었습니다. 최고 흡족한 강의였습니다. 빨리 카드를 내줘야지 조금.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그냥 울산서 왔습니다. 브리시 양양에서 왔습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좀 한 발만 더 나가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때 맞춰서 저한테 필요한 요 교육이에요. 여러분 삶에 방송국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삶이 즐거워지겠어요. 옛날에 이런 노래 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제일 많이 하는 실수만 제가 몇 가지만 찍어드릴게요. 사진을 찍다 보면 무조건 자기 얼굴을 정가운데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헤드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엄청 벌어지면서 좀 이상하게 나와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강의를 해봤는데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수강생들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강의 중에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만 봐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자. 그게 바로 유튜브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처음에 영상이 준비 안 된 걸 올리면은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올리세요. 왜? 그렇게 자꾸 올리다 보면은 그러면 그 다음 일이지. 발 뛰기 전에 노인들한테 너 첫발 잘 뛰어야 돼. 너 첫발 잘못 뛰면 떨어지는 거야. 너 기준을 잘 잡아야 균형 잡아 이 새끼야. 서봐. 금 까셨나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금 깔았습니다. 즐겁지 않습니까? 1층, 2층, 3층, 4층 이것들은 배우들이에요. 스테이지의 배우들. 편집을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일과 그걸 접목해서 어떻게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교수님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을 만나면 일단 어떤 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역시 정말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애매모호하게 알았다가 이제 이 순간에 좀 확실히 잡혀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게스트. 잘하는 일? 오, 옆에 계십니다. 좋아하는 일. 이렇게 차이가 나요. 순서가 있어요. 일단 잘하는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글 쓰는 거나 이렇게 뭐 웃기는 걸 좀 잘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직업으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좋아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피겨 스케이팅. 근데 내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렵다 다 깨볼 텐데. 그래서 난 일단 코미디로 책을 쓰고 돈을 벌고 김연아 비싼 티켓 사서 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떻게 발견할까? 이걸 애들이 모르더라고. 이걸 이렇게 쉬운 걸. 이거 외국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Just do it. 다 알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앵글 찍는 법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신 교수님의 어떤 분위기 때문인지 귀에 좀 들어오고요. 유튜브 강의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유튜브 수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